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전국 사찰에 있는 경판을 조사하고 바로의 기원과 의미에 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이전과는 차별화된 불교문화재 활용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국내 최대 불상, 법주사 소조 산불 좌상이 4년간의 개근 불사를 마무리하면서 국보 지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 극락호국 선원장 고원당 명정 스님이 원적에 들었습니다. 지난해 회원수가 2명에 불과했던 경북대 불교 학생회가 1년 새 신입 회원이 급증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경북 영천의 포산승가원이 봉불식과 탱화 점안식을 봉행하며 원로 스님들의 안식처로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각범의 화쟁 토론에서는 최대 재앙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대책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가 문화재 발굴과 연구라는 고유 업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화재를 다양하게 활용할 방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조계종이 새롭게 결성할 문화창달위원회도 불교와 문화를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가 이사회를 통해 직제를 개편했습니다. 불교 미술과 유적, 정책으로 나눠진 3개의 연구실을 학예 연구실로 통합했습니다. 단일 연구실의 팀 체제는 협업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지난해 사찰과 지자체, 문화재청 등에서의 위탁 연구조사 등을 통해 괄목할 성과를 거뒀습니다. 여러 연구원들께서 열심히 잘 해주셔서 이렇게 좋은 실적도 올리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불교문화재연구소장 재정 스님은 올해 전국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는 경판을 일제 조사하고 매뉴얼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로의 기원과 의미 등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전과 차별화된 새로운 개념의 문화재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폐사지 발굴로 대표되는 통상적인 문화재 연구 사업에서 사찰 음식과 수륙제 등 유형과 무형의 문화재를 활용하고 체험하는 쪽으로 업무 폭을 넓힌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대부분의 사업들은 유형 문화재에 대한 성보 문화재에 대한 사업이었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무형에 대한 사업도 하지만 이걸 더 나가서 현대인들한테 적합할 수 있도록 어떤 스토리텔링화 할 수 있는, 그다음에 그냥 박제화된 성보 문화재가 아니라 활용할 수 있고 우리가 신행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문화재로 더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이 같은 불교문화재연구소의 변화는 다음 달 발족하는 문화창달위원회의 활동 방향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불교 문화유산의 발굴과 연구, 보존에서 나아가 이 시대 문화와 불교 간의 소통과 융합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창달위원회는 문화 비전을 수립해 불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휴먼 라이브러리 등을 진행할 예정인데 종단 내 타 부서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지금 현재로부터 미래를 향한 그러한 이제 대중문화, 대중불교 문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를 어떻게 불교와 접목시킬 것인가를 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문화부의 고민하고는 좀 결이 다른 고민이 두 가지가 또 나중에 이제 상승하면 전체적으로 종단의 문화를 훨씬 더 융성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잠들어 있는 불교 문화재를 발굴하고 그 가치를 높이는 연구조사가 갖는 의미도 크지만 이제는 문화재를 현대에 맞게 활용하고 콘텐츠화하는 일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서울 뚝섬에서 출토된 금동불 좌상을 비롯한 고구려 시대 불상의 특징을 조명하는 강좌가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불교의 수용과 고구려의 강인한 미술을 주제로 열린 한국미술사연구소의 봄학기 첫 강의 현장에 박세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꼿꼿하게 편 허리, 배 앞에 가지런히 모은 두 손, 고요하게 선정에 든 모습의 금동 불좌상입니다.
1959년 서울 뚝섬 인근에서 출토돼 뚝섬 불상으로 불리는 이 금동 불좌상은 우리나라 초기 불상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고구려 불교의 대표 유물입니다. 인도와 중국을 거쳐 가장 먼저 한반도에 상륙한 고구려 불교를 당시 불상을 중심으로 미술 측면에서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미술사연구소는 오는 6월까지 불교 미술의 수용과 고구려의 강한 미술을 주제로 올해 봄학기 강의를 진행합니다. 첫 강의를 맡은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은 고구려는 375년 초문사와 이불란사를 지어 스님을 모셨다며 이때부터 고구려의 불교가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절 둘이 국내성에 생겼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불교가 확립된 해라고 이렇게 375년에 확립된 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과 스님이 경문을 가지고 예불을 하고 강의를 하고 공부를 하고 했기 때문에 불교의 교단이 또 성립되는 겁니다. 이어 불상을 통해 고구려 불교 미술의 특징을 살펴보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다른 시대와는 달리 강인하고 힘이 넘치는 고구려 불상은 북방 민족의 무사기질이 불교 미술에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은 높이 16cm로 크기는 작지만 한국 고대 조각사의 기준이자 고구려 불교만의 미적 감각이 발휘된 최초의 작품으로 꼽힙니다. 지나칠 만큼 세밀하게 표현한 중국 부귀시대 불상과는 달리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은 가사주름도 단순하고 두텁게 표현해 고구려 불교 미술의 양식을 확연히 드러냅니다. 살짝 구부러진 연꽃 대자에서는 탄력이 느껴지고 광배는 힘차게 소용돌이 치는 문양으로 강렬함을 극대화했습니다. 정착을 하면서 고구려화되면서 아주 강인한 그러한 불상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연가 7년 불상이고 고구려를 대표하고 고구려의 성격을 잘 알려져 있는 한국미술사연구소의 올 봄학기 강의는 매주 다양한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벽화와 공예작품, 건축물 등을 소재로 고구려 불교 미술을 조명할 예정입니다. 한국 불교 미술의 시작점이자 후세대 격조 높은 우리 문화의 밑거름이 된 고구려 불교 미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국내 최대 불상 법주사 소조 삼불좌상에 대해 국보 지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물 제1360호인데 4년간의 계급불사로 금빛으로 단장했습니다. 청주 BBS 연현철 기자입니다. 황금옷을 갈아입은 속리산 법주사의 소조 삼불좌상. 비로자나불인 본존불을 중심으로 아미타불과 석가 열애불로 이뤄진 삼존불이 새 단장을 마치고 금빛 광명을 비춥니다. 속리산 법주사는 지난 24일 대웅보전 불상의 계급불사를 마무리하고 점암 및 회양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법회에는 법주사 회주인 월탄 스님을 비롯해 정상혁 보은군수 등 전관계 인사와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법주사는 대웅보전 불상의 표면이 갈라지고 덧칠 부분이 벗겨지는 등 훼손되자 지난 2017년 11월 계급불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주사 소조 삼불좌상의 계급불사는 불교계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에 법주사 주지 정도스님도 법어를 통해 계급불사의 영광은 특정인의 노력이 아니라 모두의 발언으로 이루어졌다고 설했습니다. 법주사는 단순히 누구 한 사람의 목도 아니고 한 사람의 노력으로 지금 법주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회양하는 이 있는 공덕으로 각자 발언하는 원이 있으시며 성취가 되고 또 힘들어 하시는 일이 있으면 해소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보물 제1360호 법주사 소조 삼불좌상은 1626년에 조성돼 400년 가까운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게다가 삼존불 가운데 비로자나불의 높이는 5m 이상. 현존하는 국내 소조불 가운데 가장 큰 법주사 삼존불은 그 존재만으로도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삼존불 개근불사를 축하하기 위해 회양법회에 참석한 법주사 회주 월탄 스님은 법주사야말로 중생들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대도량이라고 설했습니다. 금일 개금을 불사를 해서 그 광명이 시방세계에 밝고 밝게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백 년 동안 이 법주사는 영원히 내려가서 모든 중생의 어려움과 괴로움과 슬픔과 모든 원하는 것을 성취해 줄 수 있는 대도량인 것입니다. 불교계는 소조 삼불좌상의 새로운 탄생을 미래의 새 희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보훈군은 이 불상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 문화재청에 국보 지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난 2015년 금동 미륵대불 개근불사에 이어 4년 만에 대웅부전 삼존불 개근불사까지 법주사가 충북의 자랑거리로 다시금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현존하는 국내에서 가장 큰 소조불 법주사 삼존불. 새 옷으로 갈아입은 법주사 삼존불이 다시 한번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발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극락호국선원장 명정스님이 법납 60세, 세수 77세를 일기로 통도사 극락암에서 원적에 들었습니다. 1943년 경기도 김포에서 태어난 명정스님은 한국불교의 큰 스승으로 추앙받는 경봉스님을 계사로 삼위계와 비구계를 수지한 뒤 경봉스님을 20년간 시봉하며 수행했습니다. 이어 통도사 극락호국선원장을 맡아 경봉스님의 생전 가르침을 후학들에게 전하는 데 일생을 보냈습니다. 명정스님은 차 이야기, 선 이야기, 삼소굴 소식과 경봉일지, 경봉대선사 선묵 등의 책을 남겼습니다. 경봉문도회는 명정스님이 주석한 통도사 극락암 원광제 분향소를 마련했고 스님의 생전 유지를 받들어 조의금과 조화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종회의원 겸직 금지 완화와 특별 분담 사찰 지정 등을 다루는 임시회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임시회에는 2건의 종헌 개정안과 18건의 종법 개정의 건이 상정됐습니다. 특히 보인 스님을 비롯한 의원 36명 발의로 상정된 겸직금지 완화 종헌 개정안과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제출한 특별분담 사찰 지정을 위한 종헌 개정안 처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안건을 좀 잘 살펴서 이번 종회가 명실상부한 두 번째이지만은 첫 번째인 것처럼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조계종 제7교구 본사 덕숭총림 방장 후보 우송스님 추대의 건도 다뤄집니다. 이번 종회는 지난해 세입 세출 결산을 승인하는 결산종회지만 각종 법령 개정과 함께 법규위원장과 동국대 이사와 감사 후보 추천 등 다수의 인사안도 다뤄집니다. 어젠 전남대 불교학생회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대구 경북 지역 대학가의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불교 동아리 경북대 불교학생회를 들여다봅니다. 지난해에는 회원수가 줄어 폐쇄 위기로 몰렸지만 최근 1년 사이 회원수가 크게 늘면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캠퍼스 포교 현장을 소개하는 BBS 뉴스의 기획 5번째 순서, 대구 BBS 박명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입생 환영법회가 열린 경북대학교 불교학생회 동아리방. 회원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서면서 활기가 넘칩니다. 작년 이맘때 회장과 부회장 단 2명만 남아 폐쇄 직전까지 몰렸던 것과 비교하면 놀랄만한 변화입니다. 올해도 지금까지 12명이 새로 가입하면서 전체 회원 수는 4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입시 공부를 하면서 불교를 믿고 또 절에 찾아가서 부처님께 기도 드리면서 좀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찾게 되어서 대학에 와서도 꾸준히 그런 안정을 찾고 싶어서 불교학생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큰 변화는 학생과 동문, 지역 불교계가 한마음으로 불교학생회 살리기에 매진한 결과입니다. 기존 회원들은 불교학생회가 누구나 편하게 와서 잠시나마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어떤 회원이든 와서 즐겁게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마련했습니다. 졸업한 동문 선배들은 동아리 운영 경비 일체와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구석구석에 곰팡이가 서렸던 동아리방도 동문 선배들의 지원으로 지난해 새 단장했습니다. 지도법사를 맡은 팔공총림 동아사 포교국장 명진 스님의 헌신적인 뒷받침도 경북대 불교학생회가 다시 일어서는데 큰 힘이 됐습니다. 매주 봉행되는 법회를 빠지지 않고 챙기고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법문으로 학생들의 발길을 불교학생회로 이끌었습니다. 법회 시간 외에도 학생들과 격이 없는 소통을 위해 노력했고 장학금과 단체 티 지원 등 물심양면에 걸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뭔가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늘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어른스러운 사람, 그리고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제가 작은 낯집한 역할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명맥 유지에 급급했던 경북대 불교학생회는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기법회 외에 매주 한 차례 명상법회를 시작한 데 이어 조만간 불교 경전 공부 모임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지역의 다른 대학 불교학생회와 사찰 탐방, 템플스테이를 함께 진행하면서 지역 대학 불교 동아리 전체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봄과 가을에는 사찰 탐방, 여름과 겨울에는 템플스테이를 이제 대학생 불교연합회 대경지부 친구들과 함께 떠날 계획입니다. 1년 사이 회원 수가 20배나 늘어난 경북대학교 불교학생회. 불교의 미래가 걸린 캠퍼스 포교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면입니다. 대한불교 청년회 경북지구 회장 이취임식이 경북 구미 불교청년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전임 황성한 회장에 이어 2년간 경북지구를 이끌어가게 된 송정흠 신임 회장은 침체된 경북 지역 청년 불교를 재건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다른 거 하지 않고 예전 저희들 10년, 20년 전에 경북 지구에 있는 지혜를 다시 한번 다 살려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한번 열심히 죽은 경북 지혜를 다시 한번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취임식에는 중앙회 하재길 회장을 비롯한 대불청 전국지구 회장들과 구미 죽장사 주지 범일 스님,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 등이 참석했습니다. 제주 지역 불교 신행단체들의 활동 중심 도량인 5등 선언이 개원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기념법회에서는 조계종 행불선언 선언장인 월호 스님이 법문을 했고 불자들은 앞서 함께 모여 마음을 청정하고 맑게 하는 금강경 독송 의식을 펼쳤습니다. 5등 선언의 이름은 여기 지역이 오등동이지만 지명하고는 관계없이 우리들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헌화하신 분들 모두가 여기 저녁마다 법당만큼은 모든 이들이 와서 법회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내줘야 되겠다. 5등 선언에서는 제주 관음회를 비롯해 대불련 제주지부 동문회와 제주교원 불자회, 붓다클럽 백록회, 제주차인회, 제주도청 반야불자회, 자비실천 법연회 등 많은 신행단체들이 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승가 노후복지 문제가 불교계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해 개원한 경북 영천의 포산승가원이 원로 스님들의 안식처로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한평생 청빈하게 수행정진한 스님들의 마음을 채워줄 것을 발언하는 승가원 봉불식과 탱화점안식이 봉행됐습니다. 대구 BBS 문정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영천시 임고면 우왕리 아담한 조수질을 품고 있는 포산 승가원. 출가 후 오직 수행정진의 길만 걸어오다 고행의 끝자락에 다다른 스님들의 안식처가 되어줄 승가 노후 복지시설입니다. 조계종 사회부장이자 제주 약천사주지 독조 스님의 원력으로 7년여에 걸친 불사 끝에 지난해 8월 개원한 승가원은 승가 노후 복지의 마중물이 되고자 하는 독조 스님의 발언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편안한 여러분들을 제가 몇 분만이라도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고 나면은 이것이 도미노처럼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 독조가 그런 거 하나 만들었다더라. 그럼 똑똑하고 잘난 나는 내가 뭐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지난 24일 열린 부처님 봉불식과 탱화점안식은 은혜사주지 동관 스님의 증명으로 조계종 기획실장 오심 스님을 비롯한 김장주 전 경북도 행정부지사 등
스님과 신도 300여 명이 참석해 승가원의 발전을 염원했습니다. 또 승가원 불사 기간 노고를 아끼지 않은 스님과 신도들에게 감사패도 수여됐습니다. 그 어려운 스님들은 살다가 많이 아프면은 다 떠나가요. 신도님들이 금검전력 청빈하게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비어있는 그 가슴에 제가 함께 감사함을 그 비어있는 가슴을 채워드리겠습니다라는 세납 70세 이상의 조규종 스님 가운데 거동이 불편하고 형편이 어려운 스님들 선별해 무료로 몸과 마음의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는 포산 승가원. 하지만 이 같은 승가 노후복지 원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이들의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또 여러분이 전부 보살 정신을 가지고 도와주신다면 본사도 아낌없이 모든 거 다 도와서 이곳이 정말 찬란한 스님들이 아름다운 해양처를 만드는데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조계종단이 승려 노후복지 등 종단 현안을 달성하기 위한 100만 원력불사를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상황에서 영천 포산 승가원이 승려 노후복지의 모범적인 실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문정용입니다. 대구 달서구 송현동 보성선원이 창건주 보성당 보혜스님 추모달해제와 함께 주지 호성스님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신임 주지 호성스님은 더욱 화합하고 함께 수행정진하는 보성선원을 만들어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같이 보성선원 신도님들이 어우러지고 또 이렇게 보혜당 스님의 기일을 맞이해서 더 화합하면 전 세계의 보성선원이 더 빛이 나지 않을까. 경내 대웅전에서 열린 행사에는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 등이 참석해 창건주 보혜 스님을 추모하고 신임 호성 스님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전북 진안의 탑사와 쌍봉사가 어려운 이웃에게 쌀을 기부하며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는 탑사 광장에서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열어 관내 11개 읍면 90가구를 위한 백미 1000kg을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에 전했습니다. 탑사와 쌍봉사는 신도들의 공양미를 모아 매년 봄, 가을 두 차례 여는 이웃사랑 백미 전달식을 7년째 펼치고 있습니다. 또 마을 밥상잔치를 비롯해 연탄 나눔과 감용 장학금 전달,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등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미세먼지가 한층 심각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중국발 스모그의 국내 유입을 두고도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 속에서 정부의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BBS 이각범의 화쟁 토론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국내 미세먼지 발생 요인은 공장이 가장 많고 중장비, 발전소, 자동차 등 순입니다. 다만 공장이 별로 없는 수도권은 자동차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BBS 이각범의 화쟁 토론에서는 국내외 요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집중 토론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최근에 있었던 이 정부의 정책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또 산업의 발전 정도에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또 이 이웃나라와의 관계에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전문가들은 미세먼지의 근본 원인은 공업화에 따른 화석 연료 증가라면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는 것만이 근본 대책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근본 원인은 공업화에 따른 화석 연료의 증가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의 100%가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야 된다. 하지만 인류가 편리한 삶을 포기할 수 있을까? 현대 문명을 떠받치는 전기 에너지 사용은 늘어날 것으로 보여 무조건 에너지 줄이기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청정 에너지를 써야만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대응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전기를 쓰건 수소를 쓰건 에너지 생산 과정이 깨끗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원자력이 유력한 대안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에는 무감각하고 원자력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과장돼 있다고 지적합니다. 초미세먼지가 수명 감소로 대략 6개월 정도가 평가가 되거든요.
그럼 방사능 피폭을 받아서 6개월 정도의 수면 감소를 가져오려면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대략 1000mS를 넘게 받아야 돼요. 대략 100배라고도 볼 수 있죠.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우리의 미세먼지 대책이 장기적 접근이나 편익 분석이 안 돼 있고 종합적이지도 못하다면서 근본 대책을 촉구하는 것으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 극락호국 선언장 고원당 명정 스님이 원적에 들었습니다. 명정 스님은 한국불교의 스승 경봉 스님을 20년 이상 홀로 시봉하면서 효상좌라는 별칭을 얻었고, 경봉 스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오직 큰 스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특히 경봉 스님의 다선이려의 정신을 명정 스님이 오롯이 계승하면서 현재 통도사 극락암은 차인들에게는 꼭 찾아야 할 차의 성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진하게 우려낸 녹차로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차 3잔씩을 건네며 경봉 스님 일화를 전해주던 명정 스님의 극락왕생을 발언합니다. 이상으로 3월 26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